그 과정에는 쉽지 않은 몇 가지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근신 처분했는데 그 처분이 너무 경한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어서 제가 이것이 이후에 일정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봐서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것이 헌정사상 최초로 행사한 취소권 행사라는 총리의 권한 행사였다고 저도 이후에 확인했습니다. 원칙은 단호하게, 일처리는 엄격하게 하면서도 최대한 잡음이 없게 해서 행정부,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일처리를 마감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의 국정소통을 하고자 했습니다. K국정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면서 대학, 지방정부, 기업 등을 순회하면서 국정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특별히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이렇게 직접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문답을 한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었다. 거의 초연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국정소통 노력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 등 국정 자체를 국민에게 개방한 대통령님의 노력과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의 이런 노력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이 고위급부터 실무 우리 공직자들까지 국정을 공개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총리실 책임하에 실행을 맡은 것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비공개로 착실하게 진행해 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은 저희들이 내용을 착실하게 진행해서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공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고요. 그 외에 광역통합, 결과적으로는 광주 전남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광주 전남 광역통합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의 법 통과를 놓고 국회에서 상당히 행안위에서 이 난항에 부딪혔을 때 제가 직접 행안위를 찾아가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서 통과의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광역통합과 관련한 일들은 총리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만금의 현대차 투자가 발표된 이후에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만든 플랫폼으로서는 기업과 정부 부처가 직접 참여해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논의한 거의 사실상 최초의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이것을 몇 차례 해서 가장 난제인 새만금 내의 용지의 용도 전환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농림부 또 현대차 국토부 등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만금 전북 이 대혁신 모델이 앞으로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해 왔고 또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지방 투자가 이제 공개되고 진행될 터인데 그것이 지방 곳곳에 적용되는 하나의 모범, 하나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일 큰 관심을 갖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청년 정책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총리 주재의 국정대화를 쭉 해왔는데
한두 번 한 후에 이것은 청년들과의 대화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미래대화 1, 2, 3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청년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최초로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신설한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에는 청년 문제를 전속적이고 고유하게 다루는 부처가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청년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만드는 것이 첫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회의에 여야 정당의 청년위원장, 현재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모경정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우재준 의원님 두 분이신데, 두 분의 참여를 요청해서 현재 3번인가 4번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면서 현재의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미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청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청년 정책 협치를 실험해 봤고, 제가 대통령님께서도 이와 관련한 대통령님께도 이와 관련한 건의를 좀 몇 가지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원에 돌아가면 청년 정책을 다루는 국정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전속적인 플랫폼을 만들되 그 전속적인 플랫폼에 최대한의 여야 협치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방식을 제기하고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적어도 청년 정책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여야 없이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계기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하나의 작은 계기를 만든 것을 큰 의미로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관계 장관회의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국민의힘의 우재준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살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도 매우 감사한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부 출범 이후에 산재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은 산불, 재난, 자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인명이 불필요하게 희생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시고, 자살 문제를 총리실에 맡기셨을 때 사실 저는 국무총리가 돼서 맡았던 모든 일 중에 가장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자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또 자원이 투입됐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기가 정말 어려운 일들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참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이 일을 맡고 여러 가지 체계적인 노력을 하면서 저희들의 노력만은 아니고 국정의 전체 흐름 속에서 1000명대를 월 평균 넘어가던 자살자의 숫자가 현재 900대로 떨어진 지가 이게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리실에서 계속 집중력을 가지고 이 관련한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자살과 관련한 어떤 이 감소의 노력은 정부의 힘만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종교계 지도자 여러분들께 그간의 협력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종교 지도자와 이 종교인들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협력해 주셔서 이 자살 문제를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실에서도 이 어려운 직무를 맡아서 애써준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문제로 생각을 별로 안 해왔던 산재 문제나 자살 문제 같은 것들을 정면으로 제기해 주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실과 정부에서 다루는 이 어젠다의 영역을 확장한 것도 저로서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과거에는 정부의 어떤 부처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반드시 다뤄야 하는 영역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